가볼게요. 일단 1번부터. 얘는 뭐 절대값이 있어서 좀 힘든 느낌인가? 그죠? 천천히 봐봐. A별 B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일단은 곱한 거에다가 빼기 요거 한 거 하나랑 또 빼기 요거 한 거 하나 요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더하기 절대값에다가 지금 x랑 3 준수하세요. x랑 3, 두 개는 3x 이렇게 될 거고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어때? x제곱에 이렇게 된 거고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죠. 그럼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나? 요거까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거에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걸로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뭐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x가 2분의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놓고. 됐어? 이런 상황일 때 저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뭐야 12죠 그냥 12 이렇게 된 거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인가요? 이거랑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9가 되니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그래도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만 해보자. 일단은 x가 2분의 3보다 큰 쪽에서만 관찰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만 일단 해고요. 여기는 얘는 어때요? 두 근이 일단은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음수인 건 당연히 근일 게 확실하고 그러면 양수인 것도 근일지 아닐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써야겠네.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 1 플러스 9 이렇게 되니? 됐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거랑 1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될 텐데 얘는 3점 얼마니까 4점 얼마야. 이거보다는 안 되니까 얘는 빼주고 여기는 요 녀석만 답이다. 그래서 3과 1 마이너스 루트 10이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고 쫄지 말고 항상 좀 귀찮구나. 아,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런 흐름만 잡아주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요. 2번 가보자. 자, 2차 방정식 저기는 제 두근 중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k제곱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줬네요. 그래요. 일단 두근 중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계속 관찰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그죠? 관찰하라는 소리가 개수를 관찰하라는 소리야. 말 그대로. 그지? 얘는 3이라고 줬잖아. 그죠? 얘는 안 준 거야. 얘는 준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두근의 곱은 1이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두근의 곱이 1이라는 걸 조금만 더 생각해 봐. 두 근이 서로 역수 관계야. 라는 뜻이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겠어? 두 근의 합이겠지. 이해됩니다? 다시. 한 근이 알파였잖아.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곱이 뭐라고? 1이라고. 그러면은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베타였단 말이야. 결과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쟤는 3분의 뭐가 되겠어? 2k 더하기 5가 얘가 k제곱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양수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관찰을 하라고 하는 거야. 개수를 관찰하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풀이는 어떤 풀이가 되겠어? 선생님 분명히 근 구하지 마로 시작했는데 그죠? 2차 방정식은 근 구하는 게 아니야 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거긴계를 막 역수를 취해가지고 또 써놓은 다음에
그걸 실제로 더해서 거긴계가 K제곱이 된다는 식을 만들어버리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식을 풀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을 구하지 않고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주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고등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중등수학의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케이? 고등수학은 개수를 관찰해서 근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자. 이게 고등수학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2차 방정식 kx제곱 더하기 1-2kx-2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서로 다른 두 근, 베타 감마를 갖는다.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서로 지금 같아요가 성립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랬을 때 k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 그래요. 재밌네요, 문제가. 봅시다.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야? 봤어요?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봐. 하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을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다시 뭐가 베타가 알파와 뭔 소리야? 베타가 알파와 감마의 중간에 있어요. 이해됩니까? 안 돼요? 좋아요. 그럼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 이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예요.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예요. 이제 이해됐죠? 알파랑 감마의 딱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베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알파가 있었고 여기 베타가 있었을 때, 감마가 있었을 때 여기 딱 정중앙에 베타가 있어야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현재 같을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녀석. 얘 두근이 알파랑 뭐였어? 베타였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 얘 두근이 베타랑 뭐였어? 감마였잖아. 그럼 이 정보는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있는 중이니? 두근의 차가 같아요. 맞아요? 두근의 차가 같아요. 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괜찮니? 근데 애시당초 두근의 차가 같아요를 전달해 주고 있었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사실 누가 더 클지를 몰라서,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그다음 감마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몰라서 여기서 만약에 절대값을 이렇게 땅땅땅땅 정해줬다면 두근의 차가 같아요라고 너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절대값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두근의 차다라는 해석은 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두근의 차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봐 얘들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래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두근의 차 공식이 뭐였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죠. 됐어? 다시 한번 꼭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차 공식을 한번 써주고 여기서 두근의 차 공식을 한번 써주게 된다면 결국 K에 대한 식으로 여기도 K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K에 대한 식으로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가 K에 대한 방정식 역할을 하면서 그 K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해도 괜찮겠니? 여기서 지금 알파랑 감마랑 서로 뭐야? 다르다. 그러니까 얘랑 서로 다르다라고 준 거는 얘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만약에 얘랑 감마랑 서로 같았으면 어때요? 베타도 얘였을 거야. 세 개가 다 같은 근이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은 빼달라.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그냥 단순 식이라서 여기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6번으로 가보자. 6번은 뭔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BC가 1대 R, AB랑 BC가 1대 R인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이 직사각형에서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직사각형이 닮음이래요. 그때 R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길이가 뭐였을 때? 1이었을 때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여전히 1일 테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r-1이 될 텐데 여기는 요 길이가 여전히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 대 얘가 얘 대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됐어? 그럼 끝이지. 그냥 식 쓰면 돼. 1대 r이 뭐가 됩니다? r-1 대 1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r은 1이니까 빼기 1은 0이다를 통해서 r 값을 정하면 되겠다. 근데 r 값은 당연히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는 얘도 관찰해봐 얘들아. 두근이 음수라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보면서 뭐 할 수 있겠어? 양수인 근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는 r 값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쭉 넘어가서 13번 볼까요? 자, 2차 방정식 뭐라고 되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p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p q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p랑 q를 더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거야? P였구나. 지금 이렇게 준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얼마구나? Q구나.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뭐야?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뭐구나?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총 4개의 식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근데 문자 몇 개 있니? 총 4개 있잖아. 알파, 베타, PQ. 식 몇 개 있어? 4개 있죠. 연립해서 풀면 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합과 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는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P랑 Q로 다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 그냥 이 자체로 1이었을 테고 여기는 얘는 뭐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P분의 1이 될 거야. 얘가 Q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는 얘는 어때요? 이거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P였으니까 P. 그다음에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얘는 2. 그다음에 얘는 P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럼 나는 이 식을 통해서 P를 구할 수 있을 거고 P를 구해주면 Q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연립해서 PQ 다 완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이 식을 잠깐만 봐봐. 얘는 P 더하기 P분의 1 플러스 3이 0이죠. 여기서 P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 궁금한 게 또 뭐였어 얘들아? P 더하기 Q잖아. 맞아요? P분의 1이 뭐야 얘들아? Q 빼기 1이죠. 그럼 P 더하기 Q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면 끝나겠네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Q분의 1이에요. 다시 P분의 1. 요거 이거는 그냥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P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시당초 P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P 더하기 Q 모양 자체를 만들어주세요가 훨씬 더 적합한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보자. 오케이? 궁금한 거 먼저 보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풀면 쉬울지 그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5번. 그래요. 이거 어렵죠? 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있어. 그리고 관찰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니?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봐. 일단 봐봐. 여기서 일단 궁금한 거 먼저 여기 한번 써봐, 여기다가. 이게 뭐가 돼, 그럼? 알파의 9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9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알파의 10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0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의 8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베타의 8제곱이죠.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알파의 9제곱 빼기 베타의 9제곱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얘네들을 가만히 이렇게 째려봐봐. 얘는 뭐가 돼요? 알파의 10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의 8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뭐야? 베타의 10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베타의 8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됐어? 그런데 애시당초 얘들아 여기는 얘를 관찰해 봤니? 얘를 관찰해 봤니? 이런 얘기야. 됐어? 지금 봐봐. 선생님이 관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랑 얘의 차수야. 일단은 첫 번째. 얘랑 얘의 차수. 얘는 10차고 얘는 8차지. 몇 차 차이나? 2차 차이 나지. 됐어? 그리고 얘와 얘의 개수. 1과 마이너스 2지. 관찰해봐. 보이죠? 보이나요? 됐어? 얘가 뭐라는 소리야, 얘들아? 4배의 알파의 9제곱이었다는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의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소리잖아. 얘랑 얘의 관계랑 사실 얘랑 얘의 관계가 어떤 거야? 지금 현재 똑같은 거야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럼 내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지금 4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 똑같이 알파의 8제곱을 곱해주는 결과가 이런 모양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얘는 4알파의 9제곱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은 여전히 4베타의 9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답이 4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풀리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개수들을 관찰해 가면서 주어져 있는 정보랑 궁금한 거랑 이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풀라는 소리인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보면 좋은데 지금 봐봐. 선생님 관찰 포인트 하나를 던져줬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못한다고 봐도 괜찮아. 왜냐면 10차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해봐. 어우 끔찍해. 그지? 일단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잖아. 됐어?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수분해를 열심히 한다 쳐봐. 여기는 얘랑 해서 뭐가 어떻게 될 건데 모르잖아. 그지? 그 결과도 모르고 쓸데없는 계산을 시작하면은 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관계를 관찰한다. 개수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관찰한다라는 관찰이 가장 중요한 거야. 고등수학에서.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얘는 뭔가? 얘는 또 뭐야?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3c는 0.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조건 또 나왔다. 맞아요?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1에서 2 사이, 베타가 5에서 6 사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준 거야. 알파, 베타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잘 봐봐. 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에서 b 사이야.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c에서 d 사이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니? 그 다음에 x,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니? 뭐 x 마이너스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니? 뭐 마지막으로 y분의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중학교 때 해봤던 생각들이죠.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다 양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됐었어?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여기는 A, C, B, D. 이렇게 됐었죠. 근데 뺄 땐 좀 조심해야 되죠. 뺄 때는 어때요? 얘는 제일 작은 걸 구하고 싶으면 얘는 작을수록 좋고 반대로 얘는 클수록 좋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B 빼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됐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D분의 A,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다? C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 이해돼요? 쟤네들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다시 봐봐. 여기서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얘 두 근이 지금 뭐였어? 여기는 이 두 근, 알파랑 베타였잖아. 그럼 나는 알파랑 베타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각각을 가지고 이 A, B, C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너무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면 편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 편하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개를 합쳐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주고 두 개를 곱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준다면 여기는 이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하기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6에서 8 사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5에서 12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A분의 뭐야? A분의 B가 6에서 8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괜찮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개 곱. 얘는 뭐가 돼? A분의 뭐가 돼? 3C. 요 녀석이 5에서 12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그 여기까지가 끝이야.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다거든. 근데 여기서 자연수 조건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라? 노가다 떼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A, B 중에서 만약에 내가 B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B는 뭐가 돼요? 6A에서 8A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B라는 게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이면 한 자리 자연수 되는 거 맞지만 얘가 2였다면 그다음부터 두 자리 자연수로 갑자기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뭐밖에 없었어? 1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1이었어 라는 전제가 깔려버린 상황이니까 C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니? 얘는 3분의 5에서 몇 사이가 되는 거야? 4 사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니?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1점 얼마? 1점 얼마고 여기는 얘는 뭐야? 4보다 작다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2 아니면 3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또 불편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었을까? 제가 2였다, 3이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둘 다 가능하다고. 한 자리 자연수. 2 아니면 3이다. 뭐 해줘야 될까? 여기서는. 일단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 얘들아? 왜냐면 두 근이 모두 실수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B제곱 49 마이너스 뭐가 돼? 4AC 12 AC 여기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럼 이거 넘어가서 생각해주면 뭐가 돼? 12C라고 하는 것보다 49가 더 커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12분의 49. 안 되네. 4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똑같은 조건이네. 그지? 이건 성립하는 게 맞고. 그럼 얘가 1이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2였다. C가 2였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또 3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 귀찮네. 그렇죠? 되게 귀찮은 문제네. 근데 얘가 2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제곱에 마이너스 7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였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는 실제로 1과 6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1과 6이 나오니까 여기는 얘를 성립하지 않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럼 결국 C는 뭐였을 수밖에 없겠구나. 3이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런 노가다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일품을 사실 이런 면에서 조금 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치사하게까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반면에 또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어? 이런 꼼꼼함을 얻을 수 있겠죠. 답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꼼꼼하게 이런 것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나도 지금 좀 당황했어, 사실. 나도 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죠? 그런 연습들, 대비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해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20번 가보자. 20번은 뭐야? 이거 좀 재밌네요. 얘들아, 우리 그런 거 연습했었나? 그러니까 fx가 0이야. 이 근이 알파였어. f x 마이너스 p는 0. 얘 근이 뭐가 된다? 이런 거 연습했었니? 안 했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얘들아.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얘의 근은 뭐가 될 것 같아? 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틀립니다. 정확한 논리에 맞게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직관적으로 얘가 근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잖아. 근데 그거는 아니야. 됐어? 다시 한번 여기는 얘의 흐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는 x에 뭘 집어넣으면 이 f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서 얘가 0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f에다가는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알파가 되려면 x에다 뭘 넣어야겠어? 알파 플러스 p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p가 뭐가 됩니다? 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요. 그럼 안 할래. 그렇죠? 시간 없어. 이해됐죠?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얘 두근이 지금 이거라고 줬을 때 그럼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뭐가 될 것 같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이 되겠죠.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알파였고 이렇게가 베타였는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야? 알파에서 3만큼 빠진 거.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이 근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걸 찾아달라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있었을 텐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고 x 더하기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x 더하기 3을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한 요 녀석이 지금 근이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 p니까 6 더하기 p x 9 3p 9 3p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현재 q라는 거고 여기는 얘가 p라는 거니까 이해돼요? 식 두 개가 나오면서 PQ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잡아줄 수 있겠네. 그렇죠? 물론 얘들아,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평행이동, 이동근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한 거고 아예 근계수 관계로 접근하기로 작정했다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고 알파 베타는 Q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근이 얘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Q가 되고 알파 마이너스 3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3은 뭐가 되고 P가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4개의 연립방정식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소거해서 PQ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는 요풀이를 선생님이 아까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23번 보자. 이번엔 또 정수 조건 줬구만. 정수 조건 줬으니까 또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고 일단 찬찬히 봐봐. 정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실계수니까 얘네들은 서로 켤레 관계 있게 분명하네. 그러니까 일단 어때? Z1 더하기 Z2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얘는 실수가 될 게 분명하고요. Z1, Z2도 여전히 실수일 게 분명해. 특히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일 거야. 이런 거는 지금 선생님이 쓰긴 썼지만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만약에 Z1 더하기 Z2는 실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냥 맞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보자. 그래,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개 곱한 게 0보다 커야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서 Q라고 하는 입장이 뭐야? 두근의 곱이니까 얘는 두근의 곱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PQ가 존재하나요?를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 봐봐. Z랑 Z2는 애시당초 뭐야? 켤레잖아. 됐어? 그리고 허근이잖아. 둘 다 허수잖아. 근데 어떤 켤레 2배를 한 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켤레란 말이야. 그럼 허수 부분이 2배가 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허근을 갖는 게 아니라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봤을 때 Z1, Z2 곱한 게 1이래. 그럼 우리가 Z라고 하는 걸 뭐라고? Z1이라고 하는 걸 A 더하기 BI라고 생각을 한다면 Z2는 당연히 A-BI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곱한 게 1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자. P 더하기 이거이면 얘다라고 주어져 있어. 요걸 만족하기만 하면 P랑 Q를 더한 게 1인가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P 더하기 Q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P 더하기 Q라는 건. P는 두 개 더한 거니까 뭐가 돼? 2A죠. 됐어? Q는 뭐야? Q는 1이잖아. 됐어? 이거랑 이거 곱한 게 Q였으니까 시당초. 그러니까 이게 Q였잖아, 얘들아. 이게 Q였잖아. 됐습니다. 그럼 그 녀석이 뭐가 된다? 1이다. 라는 거야, 갑자기. 이걸 만족하면 얘가 되나요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 여기 A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얘가 1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네요. 이런 느낌. 잠깐만, 근데 정수 조건을 썼니, 우리가? 그러네. 어허, 그래요. 잠깐만. 얘는 정수 조건을 아예 쓰질 않았잖아, 그지? 정수 조건이 추가되면 얘가 만족될 수도 있겠다. 잠깐만 한번 고민해 볼게. 여기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는 얘가 정수고 여기는 얘도 정수란 말이야. 둘 다 정수예요. 그지?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지금 현재 1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이 1이 되는 경우들을 다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가 1이 되는 경우 중에서 지금 현재 뭐가? 이 A가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정수가 돼야 돼. 요거 이해돼요? 이 A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P였잖아. 두근의 합은 2A잖아. 그러니까 2A가 정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A라는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2분의 정수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또 판별식 입장에서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Q 그러니까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P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4Q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Q가 1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P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P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여야 되거든. 됐어? 그럼 P가 뭐였어? 아까 2A였잖아.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2분의 정수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을 거고 2분의 0도 있을 거고 2분의 1도 있을 거예요. 총 3개가 있을 거예요. A 값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게 되면 얘는 2분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2분의 1을 가져도 여전히 얘가 되고 얘가 A가 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얘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럼 여전히 안 되긴 하겠네요. 안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이게 정수 조건은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귀찮아.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자, 24번 가보자.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Z는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Z 바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 이건 뭐 근데 간단하네. Z 바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빼기 1이 Z라면 알파 바 더하기 1분의 알파 바 빼기 1이 Z 바가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곱하. 그럼 얘는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으로서 쉽게 처리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 2였을 거고 두근의 합은 1이었을 겁니다. 두근의 곱은 2였을 거고 두근의 합은 1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답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풀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얘들아? 얘를 구했다면, 그치? 마찬가지로. 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근을 구해서 또 집어넣어서 Z를 또 열심히 구한 다음에 또 Z를 구한 다음에 Z 바도 구한 다음에 또 열심히 계산을 했다면, 답이야 물론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는 핵심 개념이 뭐였겠어? 혈례복소의 성질을 너희가 이해하고 있나요? 이 얘기였겠지. 승비 그렇게 했구만. 그렇죠? 다시 켤레복수의 성질. 이 녀석의 켤레를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다 켤레가 다 쪼개져서 안쪽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나요가
지금 요 문제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기까지 다 쪼개져서 들어가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흐름만 이해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됐죠? 좋아요. 넘어가서 수능형 문제 질문 해보자. 자, 수능형 문제 1번부터 가보자. 자, 항상 이렇게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자연수라는 저런 조건을 주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한근이 1이라고 했어. 근의 의미는 뭐라고 얘들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죠?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냥 1 넣어. 그러면 AB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아, 그럼 이 형태가 되게 눈에 익지 않니? 저건 가장 대표적인 형태,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의 형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항상 A, B 이런 느낌.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A 플러스라고 할까? 그냥 플러스 세모 어쩌고 저쩌고 B 플러스 네모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 자체로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난 억지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니 얘들아? A로 묶어버리면은 B 더하기 별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세모가 있었을 때 억지로 B 더하기 별을 만들어 버리고 여기 넘어서 마이너스 네모를 만들어 버리면 세모별이 양변에 추가된 형태로서 이런 형태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세모에다가 결국 B 더하기 별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여기 있는 요 숫자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얘의 약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노가다를 그런 식으로 띄워줍니다. 라는 흐름이 대표적인 뭐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개념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도 이런 식을 딱 본 순간 어때? 느낌이 아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서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내가 억지로 A로 묶으면 B-1이 될 거고 마이너스 B-1 해주면 3 해주면 플러스 1 한 거니까 플러스 1 더해서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1에다가 B-1 얘가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이제 정수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얘네들 다 정수래.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4, 그다음에 얘가 2일 때 얘가 2, 여긴 얘가 4일 때 얘가 1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나 대칭성에 의해서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A는 뭐였다? 2였다. B라고 하는 건 5였다. 라고 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9는 0이 되면서 다른 한글은 9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편안하게 풀리는 거지만 부정방정식의 개념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 처음에 이거씩 써놓고서는 뭐야 그거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래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줬는데 이런 형태를 너희가 만났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해결한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때요? 그 퍼센트 증가, 퍼센트 감소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냥 방정식이 되게 쉽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2,000원인 김밥이 있대. 하루 평균 500주를 판대요. 대박이네요. 그죠? 500주를 팔았을 때 어느 날부터 한 줄의 가격을 X%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하루 평균 2X%만큼 줄어들어서 하루 평균 판매액이 28%만큼 감소했대. 그러니까 함부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2,000원짜리가 있었잖아. 그죠? 2,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걔를 X%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가격을 인상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판매액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대. 얼만큼 줄어들었대? 100분의 2x만큼 줄어들었대. 그랬을 때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는 걔 28%만큼 감소했다고 하니까 1-100분의 28 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 만족하는 x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량이 좀 커지는 얘네들이 다 약분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심플한 형태가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질문 누구였어? 이해되니?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3번 가보자. 3번은 어때? 이건 뭐야? 그냥 국어 문제 아니야? 그죠? 구장산술은 뭐야? 봅시다. 네 변이 동서남북을 향한 정사각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동네가 있대. 각 변의 중앙에 문이 있대. 각 변의 중앙에 문이 이렇게 하나씩 있대. 북문을 나서서 200보를 걸어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대요. 20보를 걸어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대. 남문을 나서서 남쪽으로 14보만큼 걸어가면 뭐가 있대? 그다음에 또 직각으로 구부려서 서쪽으로 뭐야 이게 1775보를 가면 비로소 나무가 보인다고 여기가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래? 성벽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게 그냥 걸음이지만 이게 그냥 단위로서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보니까 똑같이 보니까 그죠?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길이를 A라고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20, 여기는 얘는 14였나요?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A 더하기 3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여기는 이 녀석이 1775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얘가 보인다 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몇이니? 얘가 2분의 a죠. 얘는 몇이었어? 20이었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다라는 닮은 식을 하나 쓸 수 있겠다. 그 식을 써주면 걔가 방정식이 될 테니까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숫자가 되게 더럽네. 1775분의 a 더하기 34는 2분의 a분의 20입니다.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계산만 더러운 방정식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두 2차 방정식 얘네들이 모두 정수인 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참. 정수 조건만 준 것도 싫은데 자연수 조건까지 줬어요. 그죠? 노가다를 떼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일단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들이 모두 정수인 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데 그 다음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a분의 16이 일단 뭐여야 돼 얘들아? 정수인 근을 적어도 갖는다.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모두 정수인근을 갖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수인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이 정수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됐나요? 그럼 잠깐만. 생각이 좀 많아지는 문제다. 그죠?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될까? 오호. 자연수 A, B에 대하여. 그럼 얘를 A로 한번 정리해 볼까, 얘들아? A로. 됐어? A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넘겨. 그럼 얘는 32x-16 이렇게 될 거고 얘를 x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는 이 A 값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자연수가 돼야 돼. 괜찮아요?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됐어? 다시 얘들아 봐봐. 이 문제 해석이 되게 난해해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주제를 갑자기 바꿔버렸죠? 처음에 뭘로 해석했어? 두 근의 합이 정수가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오케이?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 이 표현에서 어차피 두 근의 합이 정수라는 보장이 없어져 버리고 두 근의 곱도 정수라는 보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x라는 걸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얘 생각의 주제를 뭘로 바꿔야겠어?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제는 A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 바꿀 거야. 그럼 그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넘겨주고 X제곱을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된 게 얘가 A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거든.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겠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알긴 알겠죠. 왜 저런 짓을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알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넘겨놓고 x제곱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이거 넘겨놓고 생각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2x에다 플러스 16 한 개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x의 범위가 결국 뭐가 돼야 돼? x는 정수인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정수값을 나는 찾아낼 거야 라고 해석을 해준다면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숫자는 또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얘는 뭐가 되겠어?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오호 16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여긴 얘는 16 플러스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망했는데? 잠깐만요. 완전 망했다, 그지? 얘들아, 이게 몇 정도 되는 수예요? 일단 16의 제곱보다 16이 작은 거잖아. 그럼 15의 제곱보다는 클까? 15의 제곱보다는 크겠죠. 왜냐면 16의 제곱 마이너스 16 빼기 15의 제곱을 하면 16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합차 공식 써주면 뭐가 돼요? 두 개 빼면 1이고 두 개 더하면 31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15의 제곱보다는 크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해돼? 그럼 여긴 얘가 16, 15점 얼마 얼마가 된다는 소리잖아. 15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요 녀석은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5점 얼마니까 3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정수값은 1에서부터 31까지 총 31개의 가능성이 생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선생님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식을 쓰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0점 얼마 얼마에서 31점 얼마 얼마가 나오길 기대했거든. 그럼 그 안에 있는 유한계의 정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정수가 적어도 하나인 그 정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그거대로 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여긴 얘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더니 어때? 굉장히 끔찍하네. 그죠? 다시 그럼 작전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새롭게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정수인 근도 여전히 뭐야 얘들아? 정수인 근도 여전히 실수인 근이지. 됐어? 그러면은 정수인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단 두 개 다 판별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됐어? 그러면 얘는 어때? 일단 요 녀석의 반의 제곱이니까 16의 제곱 마이너스 16a 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결론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긴 얘도 판별식 얘는 뭐가 되겠어? 49 마이너스 뭐가 되니? 4ab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b라고 하는 거는 일단 넘어간 거고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돼요?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a라고 하는 게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일단 얻을 수 있겠네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씩 노가다를 떼어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얘 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유한계란 말이야. 그 중에서 얘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네. 이것만 성립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하기 싫은데? 그렇죠?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문제가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B 정수인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다. 정수인근. 잠깐만.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랑 얘들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아니죠.
맞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않니? 다시 봐봐. 우리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2a분의 뭐야?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실수인근을 가지려면 얘가 양수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실수인근을 갖는다. 근데 얘가 만약에 유리수인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루트가 벗겨지면서 얘는 유리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수는 여전히 유리수였으니까 결국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완전 제곱식으로서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겠네. 이해됩니다. 여전히 여기는 얘도 뭔가의 제곱으로서 생각해도 괜찮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나요? 나 이제 일품이 진짜 이래서 싫어. 이런 노가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16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뭐가 돼야 돼? 16a가 돼야 돼. 이런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7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ab가 돼야 돼. 이런 상황. 이렇게 딱 두 개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니?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16 마이너스 a에다가 그 다음에 16 플러스 a가 얘가 지금 16a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7 마이너스 b에다가 7 플러스 b 해준 결과가 얘가 4a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봤을 때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두 개 곱한 게 16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여기는 얘의 지금 여기는 16이라는 인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약수가 존재해야 됩니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러려면 여기는 요 녀석이 2의 배수였다면 얘도 자동으로 2의 배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4의 배수가 된다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여전히 얘가 4의 배수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6의 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A는 반드시 4의 배수여야 하겠네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4K라고 해볼까? 여기는 4K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 16을 빼버려. 여기서 4를 빼버리고 여기서 4를 빼버리면 16이 나갈 거고 얘는 4 마이너스 K에다가 4 플러스 K는 16A니까 이렇게 된 걸 우리는 A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A로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는 소리야. K 값이 어차피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K도 자연수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K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세 가지밖에 없겠네. 됩니다. 그래서 K가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뭐가 돼요? K가 1이었으면 얘는 3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A 값이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K가 2였다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6이 되니까 1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K가 3이었으면 얘는 1 곱하기 7이니까 얘는 7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거 셋 중에 하나라는 소리지 A 값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요 A 값이 15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12가 되는 거, 얘가 7이 되는 걸 또 노가다 떼서 들어가는 B값, 가능한 B값을 또 찾아내려고 노력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노가다 떼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하네, 잠깐. 해설은 어때요? 다시, 여기는 얘 K가 0이어도 괜찮죠? K가 0이어도 지금 4 곱하기 4로서 16으로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총 몇 가지밖에 없었어? 네 가지밖에 없었어. 그래서 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노가다를 띄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 어렵게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계산 자체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치중해서 낸 것 같아. 근데 그 부정방정식을 풀 때도 이렇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A만 이 정도 나왔으면 괜찮은데 또 A를 집어넣어서 또 다시 B를 또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좋습니다. 봐봐요. 다음 6번. 이건 아주 훌륭한 문제죠. 그렇죠. 반대로 또 여기는 굉장히 훌륭한 문제죠. 얘들아,
요거 보면서 뭐가 떠오르지 이제? 네 글자. 응? 뭐가 떠올라? 그렇지, 인수정리가 떠오르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인수정리가 안 떠오르는 사람 손. 질문을 잘못했죠? 떠오르는 사람 손.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인수정리가 안 떠오르면 안 되는 구조예요. 아예 구조 자체가. 다시. 근데 얘는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F 알파라고 하는 거를 베타가 3-알파니까 3-알파로.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똑같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얘들아, 이 형태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유는 뭐겠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쓰기에 적당한 형태.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뭐였어? 한쪽이 0이 돼야 되지. 그지? 그다음에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와야 되지. 그런 규칙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예를 통해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은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어. 얘는 k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는 요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니까 결국 알파랑 베타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답은 3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워도 차라리 어때? 개념적으로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고 단순하게 노가다를 통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5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별로. 6번 같은 문제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뭐야? 하나잖아. 편하려고. 그렇지 않니?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 이해돼? 근데 개념을 가지고 계산이 불편한 상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념을 썼을 때마다 편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9번. 자, 0이 아닌 실수 A, B, C, D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얘의 두근이 얘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두근은 얘랍니다. 그랬을 때 얘의 두근을 얘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해주세요. 이건 뭐 그냥 이거 아니야?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곱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A죠. 두근의 곱은 얼마니? C분의 D가 되죠. 됐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두 개 곱한 걸 원하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얘는 어때? 여기는 얘는 A랑 B랑 C에 대한 관계였고 여기는 얘는 어때? D랑 C랑 A에 대한 관계였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 내가 얘랑 얘 두근의 곱으로 여기는 요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정확하게는 A분의 뭐가 C가 두근의 곱이에요. 여기는 이거 두 개를 곱한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4분의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2가 되겠죠. 4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얘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C랑 D. 그럼 두근의 합. 그냥 이 마이너스는 얘가 가져가는 게 낫었겠다. 차라리.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D분의 C를 계산한 결과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두 개 더하면 괜찮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은 또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이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 얘들아. 물론 너희는 재밌지 않죠? 그죠? 잘 봐봐. 근을 준 방정식에서 특히 이렇게 허근을 준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x가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잖아. 이거 넘겨요. 그러면 2x죠. 그다음 이것도 넘겨요. 플러스 1. 얘가 루트 2i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x제곱 플러스 4x 뭐가 돼요?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라는 이 방정식이 근이 얘인 방정식인 거예요. 왜? 얘네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x값이었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랑 b랑 c를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넘겨놓고 x는 달아주고 넘겨놓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가 그런 구조를 띠게 돼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허근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i야. 여긴 얘가 x였어. 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하던 게 뭐였어? 이런 거 주고서는 x의 4제곱 플러스 3배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런 거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던 게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이었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했었니? 3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양변 제곱해봤더니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그러니까 1은 0 해서 얘를 토대로 차수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여기는 요 녀석을 처리했었죠. 기억나지? 그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이 뭐냐면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고 또한 더불어 얘는 실계수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 켤레근도 여전히 근으로 가져야 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근을 아예 통째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넘기고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방정식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12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의 1,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호 AB 위를 움직인 점 P가 있는데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C, PC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C와 BC의 길이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일단 AC는 여기는 요 길이네요. 그죠? 그다음 BC는 여기는 요 길이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거 너무 뻔한 문제 아닌가? 요렇게. 이거 뭐야? 수직이죠? 됐어? 얘는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수직이죠? 그럼 저기서 무슨 삼각형 보여? 소삼각형 보이네. 그지? 우리 소삼각형의 기본 성질이 뭐였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다음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요 소삼각형의 성질들이 있었잖아. 기억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두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였어, 얘들아?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었잖아. 다시 얘들아, 기본 흐름만 잘 잡아도 되게 편해져요. 잘 봐봐.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2차 방정식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x-알파랑 x-베타는 0 해서 얘를 전개해서 x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만드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열심히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알파 베타를 또 열심히 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x제곱에 마이너스 세모 x 플러스 네모는 0이다라고 만드는 개념이 있어. 실제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흐름 자체가 어때? 조금 달라요. 맞아? 근데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흐름은 지금 이 흐름을 타는 거라고 했어? 이 흐름을 타는 거라고 했어? 누구 봐도 노란색이죠.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노란색이죠, 이거는. 이런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이거랑 이거의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저거 두 개를 곱한 거가 일단 궁금해야 돼. 아니, 더한 거가 궁금해야 돼. 근데 저거 두 개 더한 거는 얼마야, 얘들아? 2a잖아.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ax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곱한 게 궁금한 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곱한 거는 뭐야? 이거 제곱이 얘 곱하기 얘래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곱한 게 p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있나요? 를 묻고 있는 문제였던 거야. 이해됐습니다. 2차 방정식 작성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14번 보자. 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의 제곱은 실수입니다. 두 근의 곱을 m이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m 제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자,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kx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는 0. 한 허근을 알파. 근데 일단 허근 얘기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돼? 켤레근. 맞아요. 허근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켤레근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실계수인지를 확인해 봤어. K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켤레근 성립하겠네. 그죠? 그러면 알파 바가 있었을 텐데 그 알파 바가 결국 뭐였다는 소리니? 아직은 모르죠. 그치? 알파 바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의 제곱은 실수입니다. 알파의 제곱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줬을 때 얘를 어떻게 풀면 될까?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알파의 제곱은 실수다라는 정보를 줬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순허수? 그쵸. 순허수면 제곱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다른 경우는 없었을까? 알파 자체가 실수면 되는데 그거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알파가 결국 순허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괜찮? 그래서 여기 얘를 순허수라고 생각해서 알파라고 하는 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I다, BI다 이렇게 놓고서 집어넣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봐봐. 여기다 내가 알파를 집어넣을 거야 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는 문자가 몇 개 있어? K와 알파 두 개 있지. 됐어? 근데 거기서 알파는 허수잖아. 맞아? 알파 제곱은 뭐야? 실수잖아. K도 뭐야? 실수죠. 되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겠어? 얘는 여기는 얘 알파를 집어넣어 K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얘는 실수라는 보장, 얘도 실수라는 보장, 얘가 허수라는 보장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허수라는 보장이 있었던 녀석을 다시 묶어주고 허수라는 보장이 없었던 녀석들을 다시 묶어주게 된다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한다라는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네. 됐어?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볼게. 봐봐. A랑 B랑 뭐 C랑 D가 실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A 더하기 BI는 C 더하기 DI예요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결과적으로 A는 C 그리고 B는 D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복수 상등의 개념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식은 하나지만 그 식이 몇 개로 불어나? 두 개로 불어나.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복수 상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오메가라는 녀석. 그러니까 오메가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오메가는 C 더하기 D 오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똑같이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A, B, C, D가 다 실수라는 전제였을 때 여기는 얘가 I였을 땐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오메가로 주어져 있었을 때 이때도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아, 승비야? 못 쓸 것 같아요. 일단 결론은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쓸 수가 있어요. 왜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봐. 어차피 얘네들은 실수일 게 분명하죠. 그럼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얘의 허수 부분. 얘의 허수 부분에서만 허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얘 실제로 다 쪼개보면 어떻게 되겠어?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랑 b에다가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d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랑 그 다음에 d에다가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앞에 a가 달라붙어 있는 거고 여기 c가 달라붙어 있는 거라서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했을 때 허수 부분이 같아요라는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으려면 b랑 d가 같아야 되거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사라진다면 a랑 c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서 여긴 얘는 반드시 i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허수라는 보장만 있다면 어떤 허수를 갖다 써도 뭘 할 수 있어? 복수 상대 개념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냐면 알파의 제곱이 실수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렸잖아, 얘들아. 알파의 제곱은 실수래. 그러면은 여기는 이 식에서 얘는 실수라는 전제가 무조건 깔리는 거고 얘도 실수라는 전제가 무조건 깔리는 거고 허수를 담당하는 녀석은 알파밖에 없었을 테니까 알파가 있는 걸로 묶어주고 알파가 없는 걸로 묶어줬을 때 얘가 0이라면 복수 상등의 개념에 의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K는 마이너스 1이고요.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알파 제곱은 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K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두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가 되면서 이렇게 답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 승비가 말했던 것도 굉장히 괜찮은 의견이에요. 제곱한 게 실수가 됐는데 제곱한 게 실수가 되는 건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었어. 애시당초 2가지밖에 없었잖아. 그죠? 제곱한 게 실수가 되는 거는 그 원래 있던 녀석이 실수였거나 아니면 순허수였거나. 그죠? 결과적으로 알파는 뭐가 나와요? 루트 2i가 나오지. 결과적으로 순허수가 나오지. 그래서 순허수를 집어넣고 계산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여기서는 다시 복소수 상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다 끝났네요. 좋습니다.